3일 동안 밥도 잘 못 먹고요.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3일 뒤 대대장님이 저를 아참!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나 이득인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데가 있다? 차액 120%까지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666-9068 지금 전화하시거나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성! 길주인 사연이고요. 단결! 효선생님, 형님 영상 중에 말년병장들이여 조심하라 영상을 보고 제 말년 시절 잊지 못할 사건을 보내봅니다. 우선 저는 18년도 말 군번이고 제가 군생활을 한 사단은 동원 예비군 사단입니다. 동원 예비군 사단은 평시에는 편제 10분의 1만으로 운영되고 전시에는 예비군을 소집해 기존 편제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 현역 병사의 합은 500명이 조금 넘고 각 대대의 현역 병사는 2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대보다도 인원이 적은 거지 대대가. 하지만 간부의 편제는 거의 전시와 같은 상황으로 대대의 병사 20명, 간부도 20명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대별로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3개 연대, 5개의 사단 직할대가 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서론이 길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단은 인원이 너무 적어 당직 근무도 같은 연대를 기준으로 어제는 1대대, 오늘은 2대대, 내일은 3대대 이런 식으로 근무를 섭니다. 저도 여느 부대와 마찬가지로 분대장을 달고 당직 근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미 말년이었고 풀린 군번으로 일병부터 분대장을 달아 당직 근무도 해볼 만큼 해봤었습니다. 군생활 너무 풀렸는데? 개념이 너무 없겠어. 그렇게 당직 근무 때 일어나는 각종 변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직 근무 중에도 다른 병사들 속에 숨어서 몰래 휴대폰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몰래 휴대폰을 하던 와중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에 전원을 끄지 않고 반납을 한다면 아무도 없는 새벽에 몰래 에어팟을 연동해서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음성 비서, 그러니까 시리를 통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미쳐버린 저는 당직 근무 때 몰래 에어팟을 휴대폰과 연결하고 여자친구와 종종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 한 번도 간부님들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렸으면 못 썼지. 그렇게 천천히 저녁날이 가까워지고 저는 당직 근무를 후임에게 무사히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대장님이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종종 설문조사를 위해 연대 전체가 식당에 모여 설문지를 작성을 하는데 설문지 질문을 보고 뭔가 잘못됨을 느꼈습니다. 질문: 근무 시간 휴대폰을 사용하는 병사가 있습니까? 야, 이거 개쫄리네. 물론 간부들에게 걸리지는 않았지만 이 수십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단 말이야? 시코파지. 질문을 본 저는 설마 하면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대대 중대장님 중에 가장 빡신 중대장님이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때 저는 속으로 영창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대장님은 저를 보고 자손아, 솔직히 말해, 그 설문지에 너 이름 나왔다. 근무 때 휴대폰 사용했어? 라는 질문에 속으로 하며 솔직히 말할까 말까를 진짜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냥 이야기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 개쌍 말년에 중대장님은 너 말년이고 하니까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본다며 사용 시간과 횟수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5번 넘게 근무 시간에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에어팟으로 전화 그리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다간 정말 지읒될 것 같아서 10초 전에 다짐했던 솔직하게 말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중대장님께 그냥 연결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장님은 알겠다며 대대장님께 보고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우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군생활하는 동안 정말 수많은 영창 갈 위험에도 무사히 넘겨왔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빼박 영창에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밥도 잘 못 먹고요.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3일 뒤 대대장님이 저를 대대장님실로 부르셨고 저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갔습니다. 제가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나름 엄격하신 대대장님이 자손아 그래도 뭐 열심히 군생활 했으니까 이번엔 그 넘어가기로 연대장님이랑 쇼부 쳤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때 저는 대대장님 이마에 있던 점에 뽀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참고로 당시에 연대장님과 대대장님은 같은 ROTC 동기였습니다. 이러면 약간 쇼 붙이기 좀 편하지. 이러면 근데 사실 대대장님이 진급을 잘 못하셨네. 그쵸? 그리고 어디서 제보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요. 바로 1대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옆대대 아저씨를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1대대 선임 라인과는 나름의 친분이 있어서 물어보니 후임 라인에서 찌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꼬았던 거지. 야, 저 저녁 얼마 안 남은 새끼 저거 완전 개꿀 빨고 있네. 내가 한번 찔러 아참 그리고 저 사건 이후 사단장 지침서양으로 휴대폰 반납 시에 이어폰도 같이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후임들 사이에서 사단을 바꾼 사나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여튼 대대장님의 배려로 군생활 마무리 잘하고 전역해서 지금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당시 대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대대장님. 지금도 현역에 있는 많은 대대장님 정말 개념 없는 병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아량 베풀어 주시면 또 나중에 우리 병사들이 이런 감사함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